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오늘 열린 4.3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제주 4.3이 발발한 지 74년 만의 일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던 보상금 지급 결정. 4시간여의 회의 끝에 마침내 1차 심의 대상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희생자로 인정된 220명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난항을 겪은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해선 77명 중에 13명에게는 9천만 원, 41명에게는 7,500만 원이, 23명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침내 보상이 이루어졌다. 첫 그 결정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지만 후유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은 많이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행안부에 통보되면 제주도가 통지서를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보내고 이후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30일 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1차 보상 대상자는 모두 2,117명. 보상 심의는 올해 안에 두세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 최대 1,000여 명에 대한 지급 절차가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세계사에 없는 일이 오늘 첫 회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계기로 4.3이 정의롭게 해결되고 미래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고. 정부가 정한 보상금 지급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은 1,200여 명으로 금액은 9,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험난한 과정과 진통 끝에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4.3 진상규명 과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세 박화춘 할머니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와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직권재심 수행단은 할머니가 고령인 만큼 생전에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용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코리아타운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명 사업가를 내세워 전국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2천여 명을 끌어들여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밀림.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무를 헤치고 밀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조 건물 위로 올라가 주위를 살펴본 뒤 기념사진을 찍고 공사 중인 건물 위에서 업무 협약도 맺습니다. 한국에서 온 코리아타운 투자자들과 현지인들입니다. 시행사는 이곳에 제주도의 10배 이상 크기의 코리아타운을 건설하겠다며 10년이면 투자 금액의 500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선전했습니다. 방송에서 성공한 해외 사업가로 소개된 박모 씨가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cukup maju. Nah ini yang saya pikir perlu diacungkan jempol lah. Inilah pendapat saya.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사기였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투자자 2,200여 명을 모집해 17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역 센터를 두고 이곳에서 투자 홍보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수당을 돌려막는 다단계 방식이어서 투자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알아차렸을 즈음에는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그걸 신고를 못하면서 주변에 또 지인들을 또 유인하는, 그래서 회원에 가입시키는 구조. 경찰은 투자 사기를 주도한 법인 회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종교시설을 위장한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 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바가지를 씌웠는데 피해자가 1000여 명이나 됩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들이 앉아있는 방 안에서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상품을 홍보합니다.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지인을 데려오면 사은품도 얹어주겠다며 이야기합니다. 불수산 이불인데 친구 모시고 오시면 사은품을 드렸어 하지 사모님들이 살라 그러면요 이 이불 한 채만 해도 돈 10만 주고도 못 삽니다. 이른바 떴다방이 영업한다는 제보를 받은 자치경찰단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진정하십시오. 이곳에서 판매한 상품은 녹용과 홍삼, 울금 등 건강기능식품.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뒤 시중가의 2배에서 5배 팔았습니다. 휴지나 김, 이불 등 사은품을 주고 지인을 데려오거나 재방문하면 경품도 나눠줬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종교시설인 것처럼 위장한 뒤 흥겨운 음악을 틀어 박수를 유도하는 최면 판매 형태로 영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떴다방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노인과 장애인 1000여 명을 상대로 4억 7천여만 원어치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떴다방이 운영된 건물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번화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을 쉽게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들은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아니면 제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그 방문 판매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떴다방 대표와 판매 총책 등 2명을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가 허가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가 명확치 않아 관련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대규모 민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인근 바다.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해양 경계에 있다 보니 허가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어업 지도선을 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가한 선상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풍황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제주 해역이므로 제주도가 허가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 인정한 지자체 간 경계선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제주의 해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자치단체 간 해양 경계를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시도 간 해양 경계를 정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는 관할 해역과 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산자부는 아직 이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해양 경계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오영훈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행정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보류하겠다며 공동 사업 시행사인 오등봉 아트파크에 통보했습니다. 제주시는 환경단체와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행정 절차를 보류했지만 토지 보상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평화로 휴게 음식점과 관련해 사업자가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평화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의 길이는 늘리고 진출로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진출입로를 허가한 뒤 특혜 논란이 일자 교통 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설계를 변경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업자는 다음 달쯤 설계 변경을 신청한 뒤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대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기 100여 대와 현금 7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주는 서귀포 시내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컴퓨터로 이용자들의 점수를 적립해주고 쌓인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5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고 편의점 외부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운전대를 틀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귤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감귤의 외부 결함을 선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서귀포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선별기는 99%의 정확도로 1시간에 3만 3천 개의 감귤을 선별해 사람보다 효율을 33배 높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이 내년부터 재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여행사와 선사 관계자 등을 만나 내년에 일본을 출발하는 크루즈 32척이 제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9일에 일본인 관광객 3,400여 명을 태운 크루즈가 제주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호주, 독일 국적의 크루즈들이 운항하게 됩니다. 곶자왈 사람들은 산림청 산하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가 희귀식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구소 측이 지난달 저지 곶자왈 연구시험림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희귀식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